어느 쪽이 강할까요? 물과 불은? 돌과 가위, 종이는? 그 답은 철학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관심을 주목할 곳은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경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싹한 메갈로돈일지 아니면 강렬한 모사사우루스일지. 그야말로 과거에서 온 타이탄의 전투 그 자체입니다. 맞습니다. 이쪽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토픽입니다. 영상을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포의 도마뱀, 모사사우루스. 그러면 파이터들의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에서는 모사사우루스가 웜업 중입니다. 강력한 톱날 같은 이빨로 사냥감을 확실하게 짓뭉갤 수 있는 거대 도마뱀입니다. 참고로 이 녀석은 평범한 모사사우루스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몸집이 큰 대표적인 종,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입니다. 이 중에는 무려 몸길이 17m, 체중 27톤에 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몬스터입니다. 이 포식자가 먹이로 삼았던 것은 상어나 거북이, 그리고 같은 과에 속하는 다른 종의 모사사우루스였습니다. 사실 모사사우루스끼리 서로를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몬스터에게 설교를 하려 한다면 모사사우루스의 발로는 작은 톱니가 달린 프리즘과 같은 각기둥 모양 치아와 커다란 입을 통해 나올 겁니다.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의 치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40개입니다. 하지만 그 성능을 보면 어떨까요? 그 입은 조금이라도 더 큰 살점을 물어뜯을 수 있도록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또한 아래턱을 톱처럼 앞뒤로 움직여 먹이를 잘라냅니다. 그렇게 하면 사냥감의 발버둥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사사우루스가 자신보다 몸집이 큰 사냥감을 포획할 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사사우루스가 자신보다 2배나 몸집 큰 상대 메갈로돈을 이길 찬스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으신가요? 댓글창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잔혹한 상어, 메갈로돈. 홈코너에 자리한 것은 거대한 메갈로돈입니다. 이 상어의 몸 길이는 15m, 몸무게는 30에서 35톤, 설에 따라서는 47톤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헤비급 파이터, 체중을 생각하면 이 싸움의 승자가 되는 것은 그입니다. 메갈로돈 역시 포식자로서 사상 최대 어류라는 타이틀을 허투루 붙인 것이 아닙니다. 네, 메갈로돈은 지금도 살아있는 고래상어나 아주 옛날의 리드시크티스만큼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온화한 역과 섭식자였습니다. 한편 메갈로돈의 먹이는 플랑크톤이 아니라 더 큰 먹이입니다. 이 때문에 메갈로돈의 입 안에는 18cm에서 19cm 길이의 튼튼한 치아가 276개나 있습니다. 참고로 메갈로돈 치아는 상어 치아로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매우 예리하여 생고기를 싹둑 절단하거나 큰 사냥감의 흉곽이나 등뼈도 쉽게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이 치아가 2m나 되는 강력한 턱에 자라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킬러 샤크가 따로 없습니다. 맞대결에선 누가 강할까? 메갈로돈과 모사사우루스의 직접적인 대결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모사사우루스는 8,2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 메갈로돈은 그 훨씬 후인 2,300만 년 전부터 360만 년 전에 살았던 다른 시대의 생물이었다는 점에 잊지 않습니다. 단순히 양쪽이 모두 슈퍼 프레데터, 즉 먹이사슬의 정상에 군림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슈퍼 프레데터라는 것은
그들이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며 사냥 기술에서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측 모두 매복 작전으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둘이 우연히 바다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어느 쪽이 강한지 확실히 하자 라며 결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싸움의 승자는 더 체중이 가벼운 모사사우루스일 것입니다. 가벼움은 싸움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움직이는 속도, 민첩성, 지구력 때문에 모사사우루스가 이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갈로돈은 상어이기 때문입니다. 상어는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즉 메갈로돈은 그 거구에도 불구하고 산소를 체내에 도입하는 기관의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메갈로돈보다 무거운 고래상어는 체중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플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메갈로돈은 포식자입니다. 즉, 적어도 짧은 시간 동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갈로돈의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신진대사는 그것이 고작입니다. 모사사우루스와의 직접 대결에 필요한 신진대사를 메갈로돈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양쪽 파이터가 서로 만나는 직접 대결에서 메갈로돈이 이길 기회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판정 1대 0으로 모사사우루스 리드. 매복 작전. 이쪽 대결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아마 매복해서 사냥을 했을 테니까요. 모사사우루스는 겨냥한 사냥감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햇빛에 몸을 쬐기 위해 수면 근처까지 헤엄쳐 오기를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모사사우루스는 민첩한 동작으로 사냥감에 달려들고 한번 물면 24톤 정도를 으깰 힘이 있는 강력한 위아래 턱을 톱처럼 사용해 잘게 썰기 시작합니다. 바다거북이나 다른 종류의 모사사우루스, 20m 크기의 수장룡도 모사사우루스의 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발악은 했을 겁니다. 모사사우루스의 턱 화석을 통해 대형 사냥감이 발버둥친 탓에 부러지거나 금이 간 턱이 회복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메갈로돈도 사냥을 위해 매복을 하고 있었지만 더 다양한 작전을 취했습니다. 민첩한 동작으로 사냥감에 달려들어 물어뜯을 수 있었습니다. 사냥을 할 때 사냥감이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 생명 유지의 중요한 기관을 손상시키거나 뼈를 물어뜯은 후 천천히 먹었습니다. 메갈로돈은 죽은 동물 고기도 싫어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지만 이는 후각이 약한 모사사우루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메갈로돈의 씹는 힘은 모사사우루스보다 약한 겨우 11톤. 그래도 일단 한번 잡히면 도망갈 수는 없을 겁니다. 매복 공격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그럴 경우 무승부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메갈로돈도 모사사우루스와 마찬가지로 처음 한번 물면 먹이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먹이가 된 동물을 느긋하게 먹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또 다른 예외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모사사우루스도 메갈로돈도 실제로 그렇게 큰 상대를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메갈로돈이 사냥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몸 길이 2.5에서 7m의 작은 고래와 돌고래, 바다거북 등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보다 상당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메갈로돈 작전의 예상을 넘어선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큰 도마뱀을 상대로 메갈로돈이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모사사우루스는 자신보다 몸집이 큰 사냥감을 사냥했습니다. 다만 35톤이나 되는 무게를 가진 몬스터와 대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메갈로돈을 꽉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입을 열 수 있었을까요? 애초에 메갈로돈은 모사사우루스 사냥 지역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메갈로돈은 호흡을 위해 해수면 부근까지 헤엄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어는 언제나 심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한 장소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판정
2대1로 모사사우루스의 리드. 진화가 전해준 것은 만일 같은 시대, 같은 수역에 모사사우루스와 메갈로돈이 있었다고 칩시다. 어느 생물종이 이기고 살아남았을까요? 한 가지 견해는 모사사우루스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견적이라도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계산에서는 뛰어난 형상을 가진 지느러미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모사사우루스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한편 메갈로돈은 그다지 빠르지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평가해도 시속 18km 정도로 모사사우루스 쪽이 더 빠릅니다. 쫓겨도 상대보다 빠르면 언제든지 헤엄쳐 도망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모사사우루스는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복 공격이 많으면 메갈로돈이 유리합니다. 이 상어에겐 다양한 사냥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먹이의 생태를 포함하여 다양한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메갈로돈이 자신이 살던 시대의 생태계에 잘 적응했듯이 모사사우루스라는 존재에도 더 잘 적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메갈로돈에게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2대2로 무승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메갈로돈이 멸종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심해 밑바닥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보셨나요? 그런 소문을 들어보신 분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슬슬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가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둘째치고 이 전설에는 아무런 확고한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입니다. 이 거대 상어가 존재한다는 실체가 있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다면 저희 채널에서도 반드시 그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해두시고 최신 과학 발견과 재밌는 사건을 배워가세요. 저희는 이미 다음 영상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